제 컴퓨터나 반도체 이론은 그 동영상 한 개가 있다. 파일이 그럼 100개로 1000개로 쪼개서 1년번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 암호 설정을 해갖고 많은 일꾼들을, 그러니까 가령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D램이다 그러면 D램의 숫자를 현재보다 대중소로 나눠서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많이 만들고 20개 40개짜리도 있어요. 일단 각각 나눠주자는 거죠. 작은 조각 단위로. 그래서 동시에 만약에 일 처리하자.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안에 통신선을 많이 두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소로 정보 용량을 따라 처리를 해. 통신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대중소로 나누어서 그것을 실제로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여러 일꾼, 겉으로는 분명 하나의 일꾼이지만 하나의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신선만 많이 만들면 정보 용량을 따라 작은 조각 단위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에 많은 넷도 일꾼들, 많은 그 조각 단위로 띄울 수 있고 동시에 띄워서 동시에 읽는 또는 동시에 HDD나 SSD에 작은 조각 단위, 그것도 역시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해서 숫자를 많이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D램처럼 똑같이 통신선을 많이 만들어서 하드웨어, HDD도 그럼 설계를 달려야 되겠죠. SSD도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회사내 슈퍼컴퓨터, 컴퓨터가 100대 있다. 어떻게 슈퍼컴퓨터처럼 만들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동시에 여기다 저장하고 연산까지도 동시에 작은 조각 단위로 나눠서 연산하고 그것을 합의하는 이런 슈퍼컴퓨터를, 그럼 되게 슈퍼컴퓨터도 싸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컴퓨터 회수 필요 없잖아요. 그럼 마더보드든지 기판하고 저장 장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 100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데스크탑, 노트북, 뭐 이렇게 모뎀, 이동 통신 장비와 모든 인터넷 장비, 모든 통신 장비에 대해서도 라우터도 그렇고요.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저장 장치도 그렇게 막 겉으로는 하나의 하드웨어지만은 여러 개의 슈퍼컴퓨터 같은 뛰어난 성능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그때도 기판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다. 또는 비상 기판 같은 거, 이렇게 드론 떨어질 때나 자동차 이렇게 그 문이 안 열려갖고 화재로 죽잖아요. 그러면 비상기판과 비상배터리 개념만 주기판으로부터 전원과 이게 뭐 신호를 차단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비상기판과 비상배터리로 이렇게 창문을 여는 이런 기술, 또는 드론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뭐 로봇에도 이 기술, 비상기판과 비상배터리 또는 비상연료통으로 작동을 해서 이것을 추락하지 않게 한다는 이런 개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더보드의 이제 모든 보드에 그 절연 테이프 같은 방식도 괜찮고 다른 방식도 괜찮은데, 절연 구조를 주면은 이렇게 어떤 그 오작동, 이렇게 미세조율이랑 오닥정이 생기지 않는데요. 이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내장 사운드 같은 미세조율로 인해서 잡음으로 인해서 음질이 안 좋죠. 그러면 지금 컴퓨터와 TV 또는 그 노트북, 스마트폰, 워키토키, 기타의 이런 마이크 자체에서도 마이크 스피커 구조에서도 전축에서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직접 거기서 달아서, 저는 지금 4만 원짜리 달고 있는데요. 3만 몇천 원, 또 몇 개로 하면 아마 회사에서 이렇게 직접 인수를 이렇게 매입을 하면 2만 원대도 안 될 것 같은데 직접 제작하면 더 싸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훌륭하더라고요. 싼 것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TV 같은데 달거나, 그러니까 유선 전화선에 달아가지고 소리 음질을 좋게 만들어, 워키토키에 달아서 음질을 좋게 만들어주거나 스마트폰에다가 달아서 음질을 좋게 만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노트북, 뭐 컴퓨터, 뭐 이렇게 전추, 뭐 쓰일 때는 많죠. 그래서 음성을 좋게 만들어준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신 장비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마이크 자체에도 달아놓는다는 거죠. 마이크 자체에도 달아놓으면 그 음질이 좋게 해서 전해질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와 스피커 구조에도 달아놓을 수도 있다. 음질을 좋게 해서 스피커를 내보낼 수도 있죠. 쌍방향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2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이것을 보시면 왔다 갔다 신호가 이렇게 문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헥헥거리면서 클럭스를 높여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20개의 작은 조각으로 일꾼을 많이 늘려놔요. 이게 20개 일꾼 있고 20개 일꾼 프린트 해더라고 합시다. 인쇄하는 게 각각의 그 색깔도 틀리게, 언어도 틀리게, 글자도 틀리게 해서 동시 인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인쇄할 수 있는 일꾼들에게 작은 조각 단위로 일감을 나눠주면 한 사람이서 이걸 다 처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리려면 이렇게 직렬로 사실 이렇게 정보를 읽는 건데,
이거를 병렬로 동시에 직렬과 병렬을 동시에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개념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CPU도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만들어 숫자를 많이 만들어 놓고 정보를 작은 또박단에 나눠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설계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지금 CPU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신선만 많이 만들면 겉으로는 하나의 하드웨어지만은 통신선 많이 만들면 거기도 그렇죠. 많은 일꾼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 수 있죠. 대중소로 플로팅 게이트 같은 데서도 대중소로 제가 만들어 놓고 통신선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플로팅 게이트도 그 안에서도 그 하드웨어적으로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로 만들어 그 안에서 정보 통신선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대중소로 정보 용량을 따라 만들 수 통신칩도록 모든 반도체는 이 설계를 따른다는 거죠. GPU도 동일합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설계를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저기 짐 켈러라는 분이 제 어떤 이 방식을 갖다가 하시던데 우리나라 신생협정본에 제 기술을 침해하지 마세요. 삼성도 그렇고요. 제가 GPU 같은 거에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에 병렬 처리 GPU처럼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하게끔 설계를 해서 무슨 마더보드의 근처에 원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원칩으로 안 만들고 마더보드 근처에 떨어져서 그걸로 해가지고 AI 칩을 만들자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나 보시면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어요. GPU가 됐든 CPU가 됐든 이렇게 통신칩이 됐든 D램이 됐든 HBM이 됐든 설계를 직렬과 병렬을 동시에 만드는 하늘의 직렬은 이렇게 아까쯤에 이렇게 한 것처럼 순차적으로 읽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하고 이런 방식인데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저 방식은 순차적으로 이것을 정보를 저장하거나 읽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직렬로 동시에 병렬 처리를 해서 신호선을 해서 나눠 가지고 이것을 신호선을 해서 동시에 이것을 정보를 처리한 작은 조각 단위니까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동시에 이것을 복잡하지만 네.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신호 정보를 작은 도각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직렬도 있고 이런 형태의 병렬도 있어요. 이것을 작은 도각 단위 나누면서 빨리 주고 던지고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이 이게 다 된 다음에 저장이라고 합시다. 다 된 다음에 넘어가거나. 그럼 여기서 이게 다 읽고 너 읽고 다 읽고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읽고 이게 아니라 여기로 정보를 던질 때 이렇게 이쪽을 먼저 잽싸게 던지고 작은 동학 단위로 던져서 이런 식으로 병렬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곧바로 하나하나 곧바로 신호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한 줄에 통신선을 거치지 않고 보낸다라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하나의 다양한 병렬과 직렬을 동시에 사용하는 CPU와 GPU, D램, 통신칩 모든 설계 구조를 HDD, SSD 저장 장치에서도 병렬과 직렬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GPU가 저한테 돈 엄청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엔비디아하고 사실상 회사가 이 기술을 그냥 무단으로 쓰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돈을 내시든가 해서 회사의 존립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무단으로 쓰시지 마세요. 삼성도. 그래서 이거를 정보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여튼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렇게 병렬 구조에서 하나 정보를 잽싸게 두 개에서 선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서 두 개의 선이지만 여기서 세 개의 선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이 많을수록 통신선이 많을수록 정보를 분할하기 좋아요. 여기서 하나 정보 작은 동학점 나누고 작은 동학점 두 개 선일 수도 있고 나눠서 정보를 잽싸게 처리를. 그러니까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도로가 많아지면 그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도로다 그러면 자동차가 직렬로 쭉 가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 개의 도로 하나 또 5개의 도로를 만들면 이렇게 막히는 것 없이 슝슝슝 달린다 이 말씀이에요.
하여튼은 직렬과 병렬의 형태가 뭐가 됐든 이렇게 공존하는 형태, 모양과 형태가 다르더라도 공존하는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 자체가 배터리가 됐든 통신선이 심했게 GPU가 됐든 뭐 CPU가 됐든 D램이 그럼 통신선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라면 이게 전기선이겠죠. 전기선, 통신선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숫자를 많이 넣고 밑에 가지치기 해서 이렇게 숫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분할하는 설계 형태를 뜨시면 제 기술이에요. 구름 지역 가서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탁탁탁탁 전기를 못을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걸어주면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현재 비례층 같은 것도 이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무선 충전이 되는 원리인데요. 작은 조각 단위로 100의 전기를 구름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전기를 걸어서 끌어왔다. 그러면 100을 10으로 10씩 나눠서 10개로 나눠가지고 그 밑에 서브 또 10개로 나누면 10이 또 10개 5개로 나누면 10이 하나 다 2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전기가. 또 전기가 또 밑으로 내려가면 1식, 그 0.5식으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작은 전선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작은 조각 단위로 이렇게 정보를 정설하거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전기를 작은 동학 단위로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100개다 배터리가 그러면 여기다 전기선을 각각 달기 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1차 전지나 2차 전지를 것을 100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을 합해가지고 전기를 큰 전기도 갖다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1차 전지를 유튜브에 이거 쓰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데 쓰시지 마세요.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무슨 실험하시는 유튜버가 하시던데 제 방송의 특성상 말은 못하고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시는데요. 몇 년째 광고 내고 계세요.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보건복지 문화광보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카이스트 직접계산권협회 대기업들도 광고를 많이 내시는데요. 또 구글도 그렇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네이버도 광고를 하는데 제 기술이 다 나와요. 지금 삼성에서도 나오고.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째 광고를 내신데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엔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YTN의 제 어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소개한 YTN에 소개한 그 중소기업의 세계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의 의지나 아니면 어떤 대통령 아닐지도 모르죠. 정부의 의지 아니면 한수원의 의지로 어떻게 체코 원전을 분명히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재산권 위반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US 경호세 이렇게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기당 1조씩을 내고 그들의 허락 없이는 수출도 안 되는 꼴을 맞이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국제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게 되면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어서 어떤 데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고의성이 입증되면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5개, 10개, 20개, 40개 갖다 썼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인해서 회사가 엄청난 거액에 벌금하다가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형사적인 문제, 미국 법정에 서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의성을 가지고 제 기술을 침해하지 말라. 엔비디아도, 삼성도, 또 어떤 데서도 이렇게 반도체 회사들이라든지 제 기술을 쓰시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두 개를 같이 쓰면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지고 발열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CPU와 GPU 설계가 이 설계가 들어가면 사실 엔비디아의 속도는 엄청나게 낮을 것으로 엄청나게 느린 그런 GPU가 될 것입니다. 하시면은 제 기술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에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 모양과 형태는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통신선의 형태는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배터리 회사에서도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이거 두 개의 전기선을 통해서 입출력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파워뱅크의 수요차도 그러하다. 충전할 때도 빠르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여기 하나 충전하고 그 다음에 5개 이렇게 충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서 5개다 그러면 각각 연결하면 빨리 충전이 된다. 통신도 각각 통신하면 빨라져요. 그래서 배터리와 이렇게 통신선에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거나 동시에 병렬로서 곧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100개 건전지가 있던 각각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1차 전지라도 2차 전지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그걸로도 이렇게 1차 전지는 이렇게 갈아치우고 2차 전지 이게 단가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는 안정적인 충전이 되고 이것은 추가로 그냥 싸니까 딱딱 대표죠. 이것으로도 자동차 움직이는 거 봤어요, 제가. 자동차를 구동을 하시더라고. 내연기관차인데 유튜버신데 이거를 참 제 아이디어가 왜 거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듣는다는 거죠. 이 100개에다 1000개다 그럼 연결해서 이거를 큰 배터리로 만들어내는 큰 용량의 전기라면 이 기술을 쓰지 마세요. 그다음 이거하고 2차 전지가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술은 제 기술인데요. 쓰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배터리 인버터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 석유로 발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전기 충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그 하이브리드를 만들자. 집에서 꼭 석유 없어도 그냥 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배터리가 담겨져. 인버터 발전기는 배터리가 안 담겨 있어요. 이거는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집에서 전기를 충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하자. 그러면 두 개가 같이 공존해. 석유 방식과 더불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집에서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파워뱅크를 지금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참 안타까운데요. 파워뱅크를 가지고 집에서 발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가정용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평상시에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충전해 가지고 이렇게 전기나 이런 것들을 전선만 이렇게 전기 나갔을 때 곧바로 연결만 하면 여기서 인버터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뱅크는 야외용이고요. 이것은 가정용으로 해서 이런 배터리를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다. 리튬 배터리 아니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좀 불나서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리튬 배터리 하나, 둘, 셋, 넷. 큰 거 하나보다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연합해서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야영 놀러 갔을 때 이거 2개, 3개짜리를 한꺼번에 가스 분배기 여기서 뽑아내고 2개, 3개에서 뽑아내면 더 많은 가스를 해서 그걸로 이제 대용량의 솥을 끓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가스 분배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리튬 배터리도 5개로 만들어서 대용량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각각. 그럼 나머지 1개 고장난 나머지 4개는 살릴 수 있잖아요. 각각 격벽 처리하고 이런 형태로 가정용 어떤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큰 용량의 배터리는 아무래도 많은 전기를 갖고 있다 보니 열이 있어서 화재가 나기가 쉬워서 그런데요. 자동차 배터리 만들 때도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전기를 충전하니까 거기서 불난다. 5개, 10개로 분할하든지 분할해서 격벽 처리하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식으로 한 개의 전기 창고잖아요. 한 개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3개, 10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자. 그런데 현대 기아차에서 이걸 하시는 격벽 처리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냉난방도 하자. 온도가 뜨거우면 냉방해주고 차가우면 난방해주자. 이걸 했더니 뭐 하나의 전기가 이렇게 배터리 이상 있으면 그걸 갖다 전원을 끄고 이렇게 산소도 공급 안 하고 이런 방법을 얘기. 나머지 배터리가 비싸니까 작은 배터리 고장 나는 게 낫죠. 이렇게 모듈식의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납축전지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같은데 현재 납축전지를 이렇게 좀 작은 용량으로 해서 2개, 3개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캠핑용으로 쓰고 뭐 전기 구동에는 그 정도 충분하게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한다는 거죠. 한 개 할 거를 2개, 3개로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각각 전기를 합해 갖고 전기를 쓸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의 그 어떤 것을 납축전지를 자동차에 만드시면 설계를 틀리게 해야 될 텐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파워뱅크 안에 배터리가 5개 들어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방식 똑같이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서 언오프식으로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4개 5개 쓸지 제가 제 방송의 특성상 말을 못해서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워뱅크 YTN에 소개하는 파워뱅크 회사가 제거 기술을 쓰시더라고 무단으로. 그래서 1개에서 갖다 쓸 전기 창고에서 갖다 오면 전기를 그만큼
물건 양이다 그러면 창고에서 갖다 쓰는 게 적을 수밖에 없죠. 5개 창고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전기양을 적고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자동차다 그러면 전기 파워를 고속, 중속, 저속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선풍기에도 들어가고 스피커의 소리를 저속, 중속, 고속, 조명도 그렇죠. 이렇게 강중력으로 빛을 나눠요. 이런 기술을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형광등이나 이런 조명이나 자동차 어떤 전조등이나 모든 형태의 가로등에도 전기양을 따라서 이것을 작은 전기세보다 큰 전기가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소켓에 해도 되고, 소켓에 해도 되고, 전구 자체에도 해도 되고, 형광등도 되고, LED 전고등에도 되고, 그래서 전기 가령 예를 들면 전기선의 굵기가 구리선이 두꺼운 놈이면 좀 더 많이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럼 중간 정도 얇은 놈은 그런 간단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조명 같은 데도 40개다 이렇게 반도체 소자가 그러면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틀리게 만들어놓으면 융합빛이 일어나 보다 밝은 빛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동차 전조등이나 군의 전조등을 쓸 수도 있다고. 레이저 가공기, 시각장치, 용접기 이런 데서도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 20개도 나올 수 있어요. 사이즈가. 그래서 전기양을 강중력으로 나와서 만들어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조사해서 그걸로 레이저 가공을 한다.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에 레이저 공격기도 그렇고 레이더, A사 레이더 소자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양을 강중량으로도 팀별로 묶어서 이렇게 쏘는 이런 방식을 선당한다. 그래서 하나에서도 레이더에도 어떤 레이더, 국가의 레이더도 무단으로 제 기술을 써서는 법을 어겨서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치 공무원도 세월의 흐름을 갈리고 공무원도 갈리게 되는데요. 공무원이 불법 지시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불법 지시를 하면 자신의 구상권에 나중에 외국에 이렇게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무원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그 후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CCTV를 제가 어떤 유선 무선으로 해가지고 뭐 지자체가 됐든 뭐 이렇게 112도 하지 마세요. 오산시 같은 데도 서울시도 하지 마시고 중구청도 그렇고 CCTV를 유선 무선으로 신호를 통합해서 하나의 선만을 컴퓨터나 노트북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모니터 안에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보자. 그러면 많이 모니터가 필요가 없다.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을 이렇게 또 정면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것에 경보를 내리고 24시간 볼 필요 없이 그것을 그 시간에 그것만을 따로 저장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CCTV나 모든 카메라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입체로 봐서 사람들께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눈, 코, 입 보고 입체로 보고 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물을 입체로 보고 이렇게 그다음 판단하고 행동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휴머노이 로봇도 앞으로 이 카메라 기술을 통해서 입체로 사물을 보고 각각 대응할 거예요. 그래서 물류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편의점 마트 같은 데서도 물건을 이렇게 우리가 고객님 몇 개 집어넣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카메라로도 몇 개 집어넣어 보고 직원이 이렇게 입력을 해놓은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시키면 재고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계산까지도 가능하다. 물건을 인식하고 계산해서 카드 얼마 현금해서 주인한테 통보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때도 드론 같은 데도 이게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전파로 경보하는 거. 일반 우리 집안에 있는 CCTV도 전파 경보가 있으면 좋은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파가 뭐 종류가 뭐가 됐든 사람이 움직이면 감지하고 경보를 내리거나 동작 감지. 입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입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입체가 있고 움직이는 입체가 있어요. 움직였다 그러면 그 동작 감지를 해가지고 그걸로 경보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도 이렇게 불날 때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침입자가 있었을 때 움직이는 것은 일단 경보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거기는 음파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평상시에 나올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음파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이상음이 금속음이 무기음이 들리더라.
사람 음이 들리더라. 그것도 이제 경보를 내리는 그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공장 아니라 집안에 열기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열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열이 다 기본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갑자기 발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화재가 발생. 그것도 이제 그것도 화재 경보기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주파수 감지기.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주파수는 이건데 거기서 통신 전파가 잡히더라. 이런 것을 레이더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청와대 상공이다 그러면 이상 주파수가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비행기 음이 발생을 하더라. 또는 비행기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럼 청와대에도 제가 CCTV 같은 거를 하늘에 CCTV를 딱 펼쳐가지고 보다가 일상적인 상황,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고 새가 움직이는 거하고 들어오는 이상 경보를 내리는 그런 것에 대해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소음을 음을 가지고 경보를 내리거나 주파수 분석, 이상한 어떤 통신음이나 뭐 에사레다에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한 주파수 에사레다 아니더라도 그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이상한 주파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경보를 내리는 이런 경보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CCTV나 이런데 경보기 다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것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 드론 같은 데도 일반 카메라, 에라선 카메라를 탑재해서 그것을 경파로 경보하고 휴전선 부대나 이렇게 뭐 이런 부대 같은데 좋죠. 부대 감시에 카메라는 놓칠 수 있는데 이게 전파로 자동 경보해 주니까 지자체에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나 차량 이런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구분해서 일련번호로 설정하고 군복이 부사는 특정 지휘관만 살상하거나 특정 차량만 쫓아다니면서 살상하거나 뮤비 같은데 찍을 때 특정 사람을 찍어 놓으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뮤비를 찍어줍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기 있습니다. 물줄기를 달아가지고 카메라 촬영할 때 건물을 입체를 그래서 움직이는 않는 입체잖아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게끔 설정을 해서 특정 지점을 이렇게 딱 찍어 놓으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 끝만 청소하고 내려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MBC 뉴스대학 채널 AS 기술을 쓰시는 것 같은데 거기 소개하는 업체가 하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집안의 진공청소기다, 로봇이다 그러면 스미스 씨, 호텔 수업에서 스미스 씨 인식을 카메라를 인식해서 그 사람 얼굴 알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기본 저장만 해놓고 나중에 클라우드로 이렇게 외부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아서 그 사람과의 기억을 떠올리고 구체적인 것까지 서비스해 줄 수 있습니다. 휴머노id 로봇도 앞으로 이 기술을 자체 저장을 하면 좋죠. 사람은 되게 다 자체 저장하거든요, 사실은. 네네. 자체 저장 플러스 뭐 컴퓨터 저장 뭐 이렇게 못하는 거는 그걸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자료 꺼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신 구글의 그 안경에서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네네, 제 기술이니까. 그래서 이 뭐 주변에 진공청소기다 그러면 카메라 달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입체를 찍어서 사람 입체, 움직이는 입체, 사람 입체가 아닌 책상 이런 데는 움직이지 않는 입체 구분해서 어떻게 설정할기를 비교 회피 기동을 해야 되겠죠. 드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설정자가 자기 하기 나름이죠. 하시면 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이렇게 딱 두 군데 찍어 놓으면 그 청소하고 오고 RC카 방식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어른 장난감으로 만드는 전 세계 대박일 것 같은데 하시면 저기서 냉장고 같은 데도 음식 테러 하잖아요. 음식 테러 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잠금 장치 열쇠가 아니면 띠띠띠띠 번호 방식 얼굴 자기 얼굴 아니면 열리지 않는 방식 뭐 가전에는 다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도 데스크탑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쇠 방식은 그 현관문 디지털 키에도 쓸 수 있고 회사가 나가면 자기 열쇠를 잠그면 이렇게 띠띠띠띠 눌러도 못 들어온다는 거죠. 카메라 달아가지고 배터리하고 들어올 때 안에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거나 앞에 나타난 사람 그 사람을 현관문 디지털 키가 찍어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통신구조 회사 나가서도 번호 누르면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아파트나 일단은 그 건물에도 보면 작은 렌즈가 있는데 그걸 밖에 보는데 잘 안 보죠. 귀찮아서. 근데 그래도 벌컥 들어오면 큰일 나요. 저기 작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유무선으로 달아서 보게 하시면 제 기술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 안경 같은 거 걸칠 때 이게 코에 이렇게 걸치다. 또 홈을 좀 이렇게
코에 걸치는 것을 파주면은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코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 기술도 전 세계 대박일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귀에다가 이렇게 마개를 해줘가지고 바람을 따뜻한 온도를 살짝 넣어주거나 바람을 아주 미세하게 귀가 괴롭지 않게 해주면 잠이 잘 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은 이렇게 이완이 되는데요. 부교감 신경을 항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걸 톡톡톡 치는 이런 이완기 만들어내시면 지금 전신의 이완기도 몇 격으로 나눠서 이완하거나 이불 같은데 이렇게 둘러쓰면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나와서 이불에서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이 잘 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장치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이완기가 된다는 거죠. 근육 이완기, 근육 마사지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시면 저기 있습니다. 여기 맥박을 재는데 한 방에서 여기서 띠를 둘러서 1분에 몇 번 이렇게 맥박이를 하는지 그것도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싸게 하시면 저기서 손 이렇게 딱 대보면 몇 번인 게 알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감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싸게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프라시앙의 유류창을 재단하지 않고 재단만 하면은 전문가가 지금 와서 끼워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피스 방식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일반 소비자 딱 걸어 놓으면 곧바로 열고 닫고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시앙 유리창에다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자연빛이나 인공빛으로 환상적인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데도 테이프 필름으로 방식으로 붙여놨든지 아니면 이렇게 일반 조명 이런 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데도 필름 방식 아니면 그냥 자체 방식 모든 조명에도 이 기술을 필름 방식이나 자체로 그것을 펄을 넣어서 제조하실 수 있습니다. 형광등 같은 거 일반 전구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네. 제가 D램 얘기를 아까 좀 까먹은 게 있어서 D램에다가 배터리를 달아놓자 또는 S램이나 HBM 이런 종류의 배터리를 달아놓자 그래서 휘발하지 전기가 꺼져도 이렇게 계속 전기가 공급하면 이것을 휘발하지 않는다. 이 간단한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처럼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D램에다가 아주 단가를 적게 해서 저렴 구조를 만들어 놓고 플래튼 게이트 개념을 주자. S램에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CPU나 GPU 부분에 CPU 같은데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놈을 마더보드 따라져서 2칩으로 넣어주거나 3칩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AR 칩으로 만들자. 전에 그것을 원칩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기서 바이오스 부분에서 그 자체적인 검사 기능을 줘서 제조사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면 그것을 경보 올리는 이런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컴퓨터 일단은 플래시 메모리를 특금하는 것을 GPU에게 저렴 구조해서 열이 전염되지 않게 해가지고 거기서 컴퓨터 부팅 화면을 간단하게 컴퓨터 가장 기초를 띄우는 부팅 화면을 프로그램을 넣으시면 제 기술. 그러면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안드로이드는 선택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D램 같은데 또 그렇고 플래시 메모리를 GPU에도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 그래서 아주 작게 달아놓는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반 플래시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SSD 플래시 메모리에다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 놓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신선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대중소로 만든 현재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그 개념은 아니에요. 통신선을 그 안에서도 직접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선을 통해서 각 정보 단위로 잘게 쪼개서 보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분할과는 좀 이렇게 틀리다. 가상적인 분할하고는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SD나 HDD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같이 장착을 해서 급한 조정은 거기 빨리 하고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따라서 HDD로 옮기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통신칩을 이렇게 하나 대중소로 넣어주고 그래서 어떤 정보 용량을 따라 각각 틀리게 받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통신칩에서 정보 단위를 잘게 뭐 동영상기에다가는 100개를 이렇게 쪼개고 1년분 암호 설정해서 옆에로 나눠줄 수 있다 그랬죠. 그 개념을 통신칩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옆에 통신칩에 정보를 잘게 분할해서 나눠주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통신칩이나 이렇게
그 스카이라이프 이런 위성 안테나나 모든 안테나 구조에 미니 안테나가 10개가 있어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 호출번호 만들기에 송수신할 수 있다.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아니면 그 모뎀, 와이파이에다가도 모뎀 와이파이에다 좀 워키토키 장치를 달아서 워키토키 아니더라도 멀리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해서 이동통신을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워키토키를 전국망으로 만들어서 하거나 전세계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워키토키 기능을 넣어주시면 자체 통신 기능을 자체 전파로 중계하지 않고 직접 통신하는 기능을 주시면 어차피 사물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마트폰 음질일까요? 워키토키 음질? 스마트폰 음질이죠. 워키토키는 그만 스마트폰처럼 음질을 만들 수 없을까?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놓을 수도 있다. 둘 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거를 그래서 햄통신 같은 것도 이렇게 정부에서 허가한 통신망도 흡수를 하고 유선 인터넷 아니면 자기가 유선 인터넷망에서 자기들이 무선으로 이렇게 전파를 할당해죠.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스마트폰처럼 할당해서 햄통신을 만들어서 방송국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한 나라당 10만 명이면 전 세계 100만 명이 전 세계에 이거 통신할 수 있겠죠. 데스크탑, 노트북, 그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 이동통신 모든 이런 통신기기에 주소를 할당해서 고유번호를 할당해서 이메일도 보내거나 SNS로 만들거나 택배도 보낼 수 있고요. 그래서 각 주소를 따라서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관리를 홈쇼핑도 하고 물건도 팔고 광고도 해서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꼭 방송국을 사고 파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채널을 여러 개 줄 수도 있겠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로밍 서비스 없이 고유번호를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유선전화 이런 걸 다 할당해 놨기 때문에 유선 인터넷망으로 그 고유번호로 로밍 서비스 없이 통신하게 하시면 전 세계에도 통화가 하나가 되겠죠. 하시면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 합의만 하면 되거든요. 합의만. TV에도 고유번호를 줘서 직접 전화하거나 SNS, 이메일을 보내거나 할 수 있어요.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도 그러하고요. 워키토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타 하시면 국내 무선 통신 장비도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전화망에도 인터넷망을 연결을 해놔가지고 거기다가도 고유번호를 주고 그러면 이제 해킹도 잘 어려워요. 그래서 하려면 하겠지만 번호 변경을 통해 번호 유정을 통해서 하려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불편할 것이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부탁합니다. 통신칩을 대자리, 중자리, 숫자리 여러 개로 면적 대비해서 많이 집어넣는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고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송수신한다.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갈 수 있고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이 20개, 워키토키 안에서 워키토키가 20개, 모뎀이나 와이파이에 워키토키와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송통신은 10,000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내 통신 장비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경원 워키토키다 그러면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신하는 거야. 회사도 유선 방식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신. 얼굴이 이제 비밀번호가 되네. 드론 군의 조정할 때 얼굴 등록된 사람만 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음성 명령 열려라 참게 이렇게 비밀번호를 써서 통신하는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도 비밀번호 들어서 현관문 이렇게 자동차문은 개폐해 쓰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전파에도 적이 조정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기 비밀번호를 암호를 넣어주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암호 프로그램을 넣어서 서로 그 암호 프로그램을 그 시각대 맞아야지 통신하는 기술을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고 하시면 되게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고 같은데 이렇게 자기 얼굴이 아니면은 이렇게 등록된 사람 얼굴이 아니면 못 열더라. 은행에서도 개인 금고,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에 경보를 내주고 112에 신고를 주거나 나한테 문자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블랙박스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차량의 블랙박스도 아파트 내가 10층에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으로 워키토키망으로 나한테
누가 차량 문 연다. 그래서 이렇게 건데 차량 부순다. 보내오는.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야 왜 내 차량 부숴 이렇게 하거나 신고를 하는 이런 것을 일정 분량 짧게 동영상을 이렇게 그 사람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보냅니다. 이것은 CCTV에서도 이 기능을 쓰시거나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능을 클로즈업 기능을 그 사람 얼굴만 해서 멀리서 찍는다는 이 기술도 매우 특이한 기술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CCTV 같은 것에 망원경 모드 안 옵니다. 또는 일반 카메라에도 이렇게 드론 같은데 뭐 쌍카메라라도 망원경 모드는 사람도 이게 눈을 갖고 있지만 망원경 모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갖추면 되게 싸게 고성능 카메라로 만들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캠코더를 이렇게 적외선 야간 모드를 달아서 45,000원, 99,000원인데 그러면 일반 CCTV 카메라보다 낫다.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세로 높이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입체는 아니냐. 이것은 동일하게 카메라 인식으로 들어가.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세로 높이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입체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 TV가 됐든 뭐가 됐든 스마트폰 입체로 표현하거나 프린터에도 입체로 해가지고 인쇄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그림 물감을 두께를 틀리게 주거나 명암을 구분해서 입체로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삼성 마이크로 TV에서도 하지 마세요. 옛사진을 이렇게 어떤 현대적인 사진으로 바꾸게 색깔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데 속도를 빨리 하면 저화질로 고화질로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에서도 이거를 쓰시던데 제 기술이니까 쓰시지 마세요. 그거를 자꾸 제 기술을 쓰시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법무팀을 통해서 억지로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술 공개로 갑니다. 반도체실까지 억지를 부르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여러 개를 다 갔어요. 또 알게 되면은 거기 또 수십 개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들었다. 정부 차원에서 다 보고 있는데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억지로 전 세계 발표를 하거나 제품에다 반영을 하더라. 그럼 내가 외국의 기술 팔았을 때 수십 개의 기술이 어떤 기업이든지 썼다 그러면 회사 파산의 원인이 되거나 이게 문제가 법적 형사적인 문제, 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느냐, 안 알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네. 제 페이스 조회수는 작습니다. 가상적으로 그렇다 이 말씀이죠. 잘만 보시던 것 같은데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만 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망원경과 현미경 모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망원경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시야 방식, 망원 카메라도 그렇고 그냥 영상 감시 장비도 그렇고요. 보고 현미경 방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익스모션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에 띄워주는 이 기능, 망원경과 현미경이 공존하는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서 좀 더 나은 광학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봐서 그것을 다시 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삼성에서도 그렇고 어떤 레이저 시각 방식으로 해서 제가 그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다 그래 유리 기판이다 플라스틱 기판이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 고랑 파듯이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절연 구조를 넣어줘 이런 것처럼 절연 구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수평선, 수직선 넣어가지고 전기선, 통신선 넣어서 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 방식으로 인쇄를 하든지 전자잉크로 인쇄를, 전자잉크를 입자를 금속 입자를 대중소 하시면 되겠어요. 이따 해가지고 아니면 그 레이저 시각,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 전력을 강중량으로 해서 20개 사이즈도 있어요. 동시에 도장 파듯이 딱 조각을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고 증착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반도체 조정 방법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실리콘 웨이퍼에 있다 현재랑 차별화되게 전기성 피복을 100개 먹고도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서 피복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요. 그럼 뭐 재료가 뭐가 됐든. 그렇게 되면 낸드 플래시나 HBM을 싼 단가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적층을 하는 걸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빛의 사이즈를 레이저 시각할 때도 대중소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밑을 조사를 하고요. 이게 어디로 갔지? 그래서 이게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대중소 빛의 사이즈를 해서 이렇게 해서 녹여가지고 플라스틱 접합, 금속 유리 접합, 냉각하면 다시 접합이 돼요. 한양대나 삼성에서 이 기술 쓰지 마세요. 카메라 달아서 가로세로도 접히하시고 정확히 합니다.
매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